기자계의 차도녀, 보험 전문 류은희 기자. 죽은 자에게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죽은 사람을 깨워서라도 따지고 싶을 정도로 너무도 화나고 억울한 일을 겪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. 아, 보험 전문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지. 돈 때문에 그래, 돈 때문에. 그 돈 때문에. 남편이 남기고 간 것들. 뭘 남겼냐. 네, 윤정수 씨. 죄송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예, 저 혼자만의 그냥 이 마음속에 있는 얘기인데. 네, 자꾸 너무 이게 이렇게 막 독백처럼 진실한데. 나가는 모양이에요. 예. 우리도 저 기내난동에만 쓸 게 아니고 테이저건을 하나 준비했네요. 윤정수 씨. 자, 말씀해 주시죠. 43살의 여성 김 씨는 시어머니, 남편, 그리고 중학생 딸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. 바로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출근을 했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건데요. 남편의 장례식도 치르고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5억 원도 수령을 했어요. 어떻게 안 건지 그 남편 보험금을 받은 이후부터 이 남편의 친인척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. 막 괴롭히고. 그래서 김 씨는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전부 맡겼어요. 그리고 시어머니는 찾아오는 친인척들에게 정말 냉정히 대하면서 모두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. 며칠 뒤에 이제 김 씨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. 그러던 중에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이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사진첩을 딱 보니까 온통 낯선 여자 사진 투성인 거예요. 바로 남편의 동창생이었어요. 그리고 핸드폰에 이제 동창생들끼리 하는 채팅창이 있었는데 이미 이 둘은 공식적인 커플이었던 거예요. 그 동창생들이 다 인정한, 알고 있는. 네, 남편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던 여자가 있었는데 어머. 그 여자가 바로 이 동창 내연녀였던 거죠. 그동안 야근해야 된다, 뭐 친구 아버님 장례식에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던 말들이 거짓말임을 알게 돼요. 그리고 남편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도 살펴보게 되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호텔에 간 기록이 있는 거예요. 김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렸어요. 근데 이 시어머니는 뭐 이미 죽은 사람이고 없는 사람인데 어쩌겠느냐 미안하다면서 며느리를 달래요. 김 씨가 몰랐던 남편의 비밀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었어요. 사식구제를 보내고 나서 이제 남편의 유품들을 좀 태워서 보내주려고 정리를 하는데 그 유품 속에 몇 통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. 보낸 사람은 바로 남편의 직장 후배 여직원이었던 정 씨였어요. 설마. 다른 사람이잖아. 설마. 네, 다른 여성이에요. 뉴페? 그리고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둘은 연인 관계가 확실한 거예요. 그럼 삼달인가?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. 김 씨는 시어머니에게 어차피 남편 보험금도 있으니까 이 집을 사버리자라면서 어머니에게 보험금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시어머니 행동이 좀 수상한 거예요. 보험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통장을 잃어버렸다는 등, 뭐 도장이 없다는 등 막 핑계를 대면서 계속 보험금 주는 거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은행에 볼 일이 있다면서 좀 시어머니를 은행으로 유인을 해서 그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5억 원이 원래 들어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1억 원밖에 안 나는 거예요. 어디다 쓰셨지? 김 씨가 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 두 명의 내연녀에게 각각 2억 원씩 지급이 되었어요. 시어머니가? 네, 시어머니가 이 두 명의 내연녀에게 2억 원씩 각각 지급을 한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은 이랬어요. 이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 직장 여성 그 후배 정 씨 있잖아요. 그 정 씨가 시어머니를 찾아왔어요. 정 씨는 이미 임신 8개월에 좀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의미가 사라졌다면서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. 근데 8개월이면. 네,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임신한 아이가 또 아들인 것을 알게 돼요. 그래서 제발 그 아이를 낳아달라면서 정 씨에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한 조건으로 2억 원을 정 씨에게 줬던 거예요. 완전 드라마네. 네,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이번엔 동창 내연녀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. 그 내연녀는 또 임신 5개월인 거예요. 어머. 그리고서는 이 시험 말도 안 돼요. 자신 어차피 결혼을 한 입장이고 가정이 있고 그렇다고 이 5개월 된 아이를 좀 중절 수술할 수도 없으니 내가 낳아줄 테니 키워달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시어머니는 싫다라고 딱 거절을 해요. 그 이유가 이 여성이 임신한 아이는 딸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. 수술을 막 안 하려는 이 여자를 설득을 하느라 2억 원의 돈을 또 쓴 거예요.
네,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 1억 원을 지급받았고요. 이 두 명의 내연녀에게는 4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완전 드라마 같은 일이네, 진짜.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. 이게 물론 지금 부인의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두 내연녀가 가져간 돈이 지금 합의 4억이잖아요. 근데 위자료를 4천만 원만 받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. 김 씨가 내연녀에게 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준 거였기 때문에 두 내연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김 씨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. 그럼 동시에 이 두 여자를 같이 만난 겁니까? 아니요, 양다리는 아니었어요. 이 처음 만난 여자는 이 직장 후배 여성이었던 정 씨였어요. 정 씨에게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서 헤어진 거였고요. 그 이후에 만난 게 이 동창생 여자였던 거죠. 이 여자 동창과는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. 나중에 각각의 배우자와 헤어지고 함께 살림을 차릴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. 진짜 한 명의 내연녀도 충격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남편은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남편은 이 동창 내연녀, 정말 사랑했던 여자, 이 여자만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. 회사 후배였던 이 정 씨의 임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. 정 씨가 임신을 유지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당했잖아요. 아이를 낳아서 남자에게 보여주면 좀 마음이 돌아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아니 며느리가 뻔히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낳으라고 종용을 하고 부탁까지 하고 어떻게 혼자 키우려고 했나요?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죠? 김 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정말 귀한 4대 독자였어요. 근데 이 김 씨와 이 남편 사이에서는 중학생 딸밖에 없었잖아요.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먼 친척이 낳은 아이인데 부모를 잃어가지고 좀 불쌍한 아이다. 우리 호적에 올리고 아이를 좀 키워달라 이렇게 얘기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. 그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까지 거짓말했다는 건 며느리를 너무 쉽게 본 것 같아요. 시어머니는 좀 이거 외에도 김 씨를 속인 게 하나 더 있어요. 그 아들의 사망보험금. 그거를 혼자 다 쥐고 있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부탁을 해서 며느리를 괴롭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. 애초에. 그래서 그 친인척들이 매일같이 며느리를 찾아왔던 거고요.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시어머니를 너무 믿은 나머지 사망보험금을 다 전부 시어머니에게 맡겼던 거고요. 네. 자, 알찬 보험 정보 부탁드립니다. 네, 새해 들어서 좀 기존 실손보험과 그리고 4월 출시 예정인 이 신실손보험에 대해서 뭐가 더 좋냐고 묻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. 근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병원에 갈 일이 많으면은 그냥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고 좋아요. 하지만 자신의 건강에 자신 있고 그리고 병원 갈 일 별로 없다 싶으면은 이 신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.